자, 3월 운세죠. 갑진년, 정묘월, 임수일간, 그리고 계수일간.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는 내용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임수일간이, 요거, 갑진년, 정묘월을 만났죠. 자, 일단 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간에 연의 간목이 이제 식신, 그러죠? 월의 정화는 정제, 이러죠. 천간 글자들을 보면 모두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임수에게 딱이죠? 그림이 좋죠. 자, 정제하고 식신이니까, 십성이 좋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거는 껍데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수가 정화하고 일단 합을 하죠. 그리고 간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다 모여있는 거잖아요. 마치 가족이 모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임수아버지, 정화어머니, 그리고 자식, 간목, 이렇게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가정적인 분위기, 가장 안정적인 편안한 그림이죠. 자, 그래서 자, 임수일간에게 3월, 임수일간에게 3월은 가장 큰 포인트가 의식주에 대한 거죠. 의식주.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의식주 문제죠. 특히 이제 그 주거지 안정 문제가 우리나라만큼 어려운 나라가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에는 주로 임수일간, 이달에는 먹고, 입고, 쓰고, 자고, 이런 기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달이다.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달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요즘에 이제 거주지, 주거지 문제, 특히 이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이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천간은 정신적인 거니까 일의 실마리라든지 동기가 되긴 됩니다만 실질적인 결과를 보는 지지를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이제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지를 보면은 이제 묘월이죠. 묘월. 이제 임수일간이 묘월을 만난 거죠. 임수가 묘를 보면 이제 12운송을 뭐라고 하냐면 사지라고 그래요. 사지. 이 사지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신체적인 활동력보다는 주로 정신적인 능력을 많이 이용하죠. 경험과 노하우가 결국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능력이 바로 또 재물이 되기 때문에 이런 달에는 그러면은 주로 이제 전문 직종자가 이게 좀 더 유리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묘목이 일단 이제 식상이죠. 상관이죠. 상관이니까. 또 이 식상적 관점에서 연결되는 게 이제 연구나 개발, 기획이나 광고, 홍보, 이런 거, 원론, 방송, 이런 업종도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서 의식주에 대한 관심, 그렇죠? 관심과 동기가 지지해서 이런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를 다시 또 보면 진년묘월이죠. 진년묘월. 이 둘의 관계를 좀 볼 필요가 있죠. 이 둘의 관계는 일간 입장에서 보는 운하고는 좀 다르죠. 연과 월이 만나서 기운이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변화는 모든 일간에게 일단 영향을 주죠. 그래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진이 묘를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죠? 형충파해 할 때 해라고 하죠. 해. 이 해 자체는 이제 방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해는 이제 육합. 진이 유하고 합을 하는데 묘유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합을 방해한다 그래서 이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걸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상천이라고도 합니다. 이 상천이 이제 천자가 무슨 천자냐면 이제 구멍 천자예요. 뚫을 천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진이 이제 묘를 만나서 방해를 받는데 그 방해받는 게 이제 구멍 내는 정도의 방해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방해적인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형이나 충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완전히 그 차단되는 형태로 아니, 극도의 변형이 나타나는 형태의 방해가 아니니까 이 정도의 방해는 그래도 어떻게 심각한 방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진년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이달에 어느 정도 방해적인 요소는 있으나 나름대로 성취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일간에 따라서는 또 성취에 대한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입장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불편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는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에 요거 일주별 운수를 보겠습니다. 일주별 운수에서 이제 볼 게 있죠.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먼저 볼 필요가 뭐냐면, 이렇게 세 개씩 묶어놨거든요. 이렇게 세 개 묶어놨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 포인트가 되는데, 자, 일단 임인일주, 임오일주, 임술일주가 있고요. 임신, 임자, 임질일주 있죠. 이 세 가지는 묶음이에요. 서로, 임수 자체가 가는 길에서 임민, 임오, 임술은 위로 향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화국이니까. 이거는 이제 수국이니까 아래로 이렇게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운의 현상이나 작용력이 좀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 토로 나눌 수 있고, 또 이 세 개에서 각자가 따로따로 운세적 개념도 같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이제 임오, 임술, 이 세 개 일주는 이달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아직도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좋은 데서 갈고 닦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능기술, 예능, 예술 관련 업종은 이달에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하나씩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인일주를 보면 이달에 기능기술 관련 업종은 이달에 활발하죠. 그런데 바쁜 만큼 수익이 크진 않다. 아쉽지만 뿌리 씨앗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이달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기는 달이다. 애정운이 발동하는 거죠. 그리고 여성은 이달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갈등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임오일주를 보면 임오일주는 이달에 자신감 때문에 손해본다고 그래요. 자신감 때문에 좋은 경우가 많지만 자신감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나서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대인관계도 보면 구설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물건 구입이라든지 계약서 작성 이런 일에서도 자신감 있게 막 쌓이는 거 좋게 아니에요. 계속 아주 계약서 작성할 때는요, 극도로 소심해져야 됩니다. 물건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푹 질리는 게 아니라, 물건 구입할 때도 극도로 소심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손해 안 봐요. 임오일주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술일주를 보면, 이달에 내 것 내주고 좋은 말 못 듣는 일이 생기죠. 속상하죠. 내 것 내주고. 좋은 말 못 듣는. 선행은 좋은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선행해놓고 혹시나 뭐 콩고물 떨어지는 거 없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속상합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게 되는데요. 출장이라든지 여행 이런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달에 환경 변화가 좀 생긴다 보고요. 그리고 부부나 연인은 장거리 연애가 좋습니다. 임술일주.
다음에 넘어가면은 이제 요거죠. 임신, 임자, 임진 일주를 보는데, 자, 임민, 임오, 임술일적으로 운세 방이 많이 다르다고 그랬죠. 같은 일간인데도 운세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임신, 임자, 임진 일주는 이달에 좋은 일과 불편한 일이 이제 섞여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섞여서 나올 때는 중요한 게 적재적소라고 그러거든요. 딱딱 그 사안에 맞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뭉뚱그려서 올해 좋겠지. 이달이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뭉뚱그려서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안마다 달리 대응해야 된다는 적재적소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금전운은 그래서 이달은 좋은데 또 들어온 만큼 내보내는 일도 생기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임자, 임진 일주, 세계 일주에 대한 얘기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 일주부터 볼게요. 임신 일주는 이달에 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취업운이다. 직장인은 승진운이다. 원하는 업무를 찾아가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귀인의 도움이 있는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물운도 괜찮습니다. 임신일주. 임자일주를 보면 이달에는 이제 짝이 없는 남녀 모두 이성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만나고 나면 또 만나야 되고 소개팅 또 들어오고 또 친구가 끌고 가서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아니에요. 조절하시고요. 짝이 있는 여성은 이달에 다툼이나 갈등. 짝이 있는 여성 자꾸 나오니까 다툼, 갈등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리고 소득에 비해서 소비 지출이 많다. 물건 구입하고 후회합니다.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진일주를 보면요. 임진일주는, 임진일주도 남녀 모두 이달에 이성운이 자주 일어난다. 근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는 만남,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미리서 그냥 올해 그 3월달에 만나는 거 그냥 다 약속 파기하세요. 아무튼 알아서 하시고요. 일단 그리고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달에 특히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운세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바로 계수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임수일간에 이어서 자, 계수일간 3월 운세를 알아보겠는데요. 자, 계수일간이 갑진년 정묘월을 만났죠.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보면 자, 계수일간이 갑진년 정묘월이죠. 먼저 천간부터 볼까요? 천간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계수가 갑목이 상관, 그쵸? 정화는 편재. 와, 편재 들어왔네. 자, 어쨌든, 자, 갑목 정화는 모두 계수일간에 좋은 게 아닙니다. 편재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일단 갑목 정화 모두 불편합니다. 자, 연애 갑목은 뭘 만나야 되면요. 연애 갑목은 임수, 계수가 아니라 임수를 만나야, 이게 임수를 만나야 제 뜻을 펼치는 거고요. 계수는 갑목이 아니라 을목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월의 정화는 정화도 마찬가지 임수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정임합을 하죠. 그렇죠? 정임합을 합니다. 근데 계수를 만났죠. 계수는 병화를 만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자면 계수가 이제 원하는, 계수가 뭔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기운들이 아니죠. 뭐 그래서 단순하게 안 좋네, 나쁘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일단 좋든 싫든, 그죠? 좋든 싫든 이런 기운이 왔으니까 받아들이기는 하는 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뿌리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뭐 세월아 내월 한 달 내내 잠자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세월 뱅개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인다고요? 타협해야 돼요. 타협.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상하고요. 그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 기다리는 세월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하고 이런 건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일단 정신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거. 실질적인 결과는 이제 지지를 좀 보면 되는데, 그래서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를 보면 계수일간이 묘를 만난 거죠. 그렇죠? 묘를. 12운송으로는 이제 생지죠. 생지. 묘가 생지예요. 자, 계수가 음간이니까 12운성에 대한 음간 12운성 작용력이 좀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계수는 묘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주는 시기니까, 계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자기 능력, 자기 갖고 있는 잠재력을 드러내죠. 그래서 또 펼쳐서 완성하죠. 그래서 특히 이제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달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크게 이제 상승한다고 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경제적인 실속도 함께 따라오겠죠. 자, 근데 천간에서 간목이라든지 정화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꾸 방해한다고 그랬죠. 어긋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타협하고, 조율하고, 이런 능력.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달에는 더욱 발전하겠죠? 그렇죠. 조금 참고 기다리는 그런, 급발진하면 결국 그게 다 좋았던 기운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산산조각 나는 거니까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봐야 될 게 또 있죠. 자, 진년이고 묘월이라는 거. 이 둘의 관계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년이 묘월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간 입장으로 보는 개념하고 좀 달라요. 다른 개념이죠. 자, 연과 월이 만나면 연지, 월지 이렇게 만나면 둘 간에 압력이 발생합니다. 그 압력이 의해서 말하는 서로 기운이 변합니다. 변화. 그래서 일간의 환경도 바뀌죠.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렇게 진년이 묘 이렇게 만나면 이걸 좀 진묘 이렇게 만나면 뭐라고 해? 형충파해 할 때 해라고 해. 방해하다 할 때 해. 또 이걸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이 천이라고 돼요. 천. 구멍 내다 할 때 뚫을 천자. 상천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자체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년이 실행을 하는데 와서 묘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 방해라는 자체가 또 보면 뭐 충이나 형에 의해서 막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고 색깔이 바뀌고 이런 정도의 방해가 아니고 그냥 구멍 내는 정도의 방해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년의 좋은 결과를 기다린 사람이 이달에 어떻게 해요? 어느 정도 성취는 이루지만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물론 일간에 따라서는 뭐 성취에 대한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족도가 틀리겠죠. 다음에 요거 또 중요한 거 일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별. 자, 일주별 운세를 보는데요. 자, 일주별 운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주별 운세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자, 보면은 개해일주, 개묘, 개미, 해묘미, 그 다음에 요거 개사, 개유, 개축 이 세 개 묶음이 다르죠. 말하자면 이 개수일간을 놓고 보면은 개수일간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개해, 개묘, 개미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운이고 개사, 개유, 개축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운이죠.
서로 이렇게 방향을 놓고 나눠가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운세의 방향도 약간 반대쪽으로 흘러요. 똑같은 개수 일간이라 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또 보면 계해, 계묘, 계미 중에서도 계해일주, 계묘일주, 따로 또 나눠지고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섬세함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계해, 계묘, 계미일주 이 세 개 일주는 이달에 일단 바쁜 한 달을 보낸다. 자, 그래서 재물운도 좋고 인정도 받고 좋은데 반면에 뭐예요? 구설수도 따르고요. 오해도 생기고 해서 다사다난한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별 핵심을 좀 보면, 자, 계해일주부터 보겠습니다. 계해일주는, 자, 이달에 업무적으로 전에 했던 일을 다시 하죠. 전에 했던 일. 그러면 어떻게 해? 익숙해서 수월하죠. 근데 이제 자만심이 생기니까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달에는 이제 소비나 지출 관리가 잘 되는 편이죠. 그래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달이고요. 이거 짝이 없는 남녀는 이달에 이성운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짝이 있는 남녀는 이달에 오히려 거꾸로 갈등하게 돼요. 막 점검하고 꼼꼼하게 따지고 나한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 더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갈등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묘일주를 보면 계묘일주는 이제 업무적인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좋은 달이죠. 뭐 승진운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출장이라든지 해외 출장도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물운도 좋다. 재물운도 좋은데 이제 소비 지출도 또 그만큼 많은 달이라고 봅니다. 애정을 보면 연인이라든지 부부는 이달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달이다 이렇게 봐요. 본질은. 근데 반대로 또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있다.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도 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미일주를 보면요. 개미일주는 윗사람이라든지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해결하는 운이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업무적인 성과도 좋은 달입니다. 재물을도 보면 부가수익이라고 그래요. 부가수익이 있는 달인데 주로 이제 부가수익은 공돈이라고 그러죠. 공돈, 용돈. 그렇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용돈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뭐 이런 식의 고정수익 외적인 재물이 들어오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요거 계사, 계유, 계축 일주를 보는데 자, 이 계사, 계유, 계축 일주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계해, 계묘, 계미 일주하고는 이제 운세 방향이 다르다고 그랬죠. 운세 방향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다르다고 그랬죠. 같은 일간이라 하더라도 운세가 다르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계사, 계유, 계축 일주는 이달에 바쁘다. 일이 많아져서 재물운이라든지 금전운은 좋은데 건강 문제 신경 쓰는 달이다. 또 대인관계도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이제 계사, 계유, 계축 일주, 세 일주가 전부 함께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각각 일간 입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핵심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사 일주는 이달에는 바쁜 달이다. 바쁜 달이다. 재물은 괜찮다라고 아까 비슷하고요.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또 이달에 돈 거래를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운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유일주. 계유일주를 보면 어려울 때 가까운 친구라든지 가족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남녀 모두 이성은 만나도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서 만나시고요. 근데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면, 장거리 연애하면 좀 만남이 길어져서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에는 새 일주 다 전부 재물, 지출이 커지는 거. 돈 나가는 일이 좀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축일주를 볼게요. 자, 개축일주를 보면은 이사나 이동, 현장 근무라든지 파견 근무, 아니면 또 여행, 이런 식의 환경 변화가 좀 많은 달이죠. 그리고 이제 계획에 없는 소비 지출이 많은 달이다. 세계 일주 전체가 다 그렇죠. 그리고 장사나 사업자 중에 무역이나 유통, 무역 유통, 인터넷 쇼핑, 그리고 그 유흥이나 오락, 음식점, 요리 같은 게 들죠. 이런 업종은 이달에 매출이 오르고요, 상승한다. 장사가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개축일주 알아봤고요. 자, 여기까지 개수일간 운세 알아봤습니다.